영국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정말 특이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정식 국호는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이 이름이 긴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네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포함되고 그 옆 아일랜드의 북쪽 일부를 북아일랜드로 삼고 있죠. 복잡한 구성의 나라답게 호칭도 되게 복잡해요. 쓰는 말은 잉글랜드의 말인 English,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킹덤을 줄인 UK.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나 요소를 통틀어서 부를 땐 브리튼 섬이라 British. 근데 또 엄밀히 따지면 북아일랜드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브리티시가 아님. 근데 한 나라고 워낙 작아서 뭉뚱그려 부를 때가 많고요. 특히 외부에서. 영국의 특징은 다른 나라들 대비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적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도 드물고요. 왕족, 귀족, 모가지를 다 날려버린 프랑스나 전쟁한다고 나라 전체가 뒤엎어버린 오스트리아, 독일과 대비됩니다. 영국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왕국의 틀을 유지하며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 갈아엎고 다시 체계를 잡은 다른 나라들보다 과거의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복잡한 명칭들도 거기서 기원하고요. 가장 전통적인 나라입니다. 영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영국 여행의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볼게요. 본토에 속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북아일랜드의 면적은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2.25배, 2.3배 정도 되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와 은근 비슷하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잉글랜드는 13만, 남한의 1.3배입니다. 근데 산지가 되게 많은 남한과 다르게 잉글랜드는 평야, 구릉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곽인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다 산지고요. 잉글랜드 왕국이 다른 민족을 다 험한 쪽으로 쫓아내보는 거죠. 19세기 대영제국 시기에는 그 위세가 최절정에 달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불렸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구 곳곳에 영토가 있어서 항상 영토 어딘가에는 해가 떠 있었다는 뜻이에요. 비유럽 선진국의 상징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거의 영국의 마크2 수준이고요. 동양에서 가장 금융과 물류로 잘 나갔던,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립에는 영국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아직도 해외 영토가 조금은 남아있어서 인도양, 대서양의 섬들, 그리고 남극의 일부, 스페인의 남쪽의 지브롤터가 영국의 영토에 속합니다. GDP는 미, 중, 일, 독, 여기 이은 세계 5위로 6위, 인구 14억 가까이 되는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1인당 GDP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유럽 대륙이 늙어버린 지금에서는 미국, 중국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의 대륙급의 나라와는 격차가 심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발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하드파워보단 소프트파워적인 측면에서요. 영국은 되게 북쪽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남쪽에 있는 런던의 위도가 51.5예요. 저기 남쪽 따뜻한 타이베이와 서울의 차이보다 서울과 런던의 차이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북쪽에 있어도 위대한 자연의 힘, 난류와 편사풍의 영향을 받아 영국은 따뜻합니다.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난류를 통해 적도의 따뜻한 물이 유럽과 러시아까지 올라가고 항상 그 위에서 불어오는 편사풍이 유럽 전체를 많이 춥지하게 만들어주죠. 영하 20-30도 우습게 찍는 하얼빈이나 하바롭스크보다 북쪽에 있지만 런던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상에 머무릅니다. 대신 일출이나 일몰 시간은 그만큼 극단적이에요. 여름에는 낮이 엄청 길어져 밤 9시가 돼도 아직 밝고 겨울에는 오후 4시만 되어도 어둑해집니다. 여름에는 그만큼 오래 구경하면서 놀 수 있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야경을 일찍 볼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영국은 유럽에서도 북쪽에 속하니만큼 지중해 쪽, 로마나 바르셀로나, 세비야 이쪽과도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 중에 18세기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던 이벤트라는 거는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산업혁명에도 여러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석탄과 증기기관의 대중화, 두 번째는 석유와 전기를 사용하게 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와 인터넷의 20세기 중후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일 수 있는 인공지능의 4차. 하지만 이 모든 게 첫 번째 영국의 증기기관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풍부한 석탄과 기계의 결합은 영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정상의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산업화는 모두 이 영국의 것을 모방해서 진행되었고요. 영국의 것은 표준이 되어서 세계에 이식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는 셔츠, 수트, 영국의 전통 복식이죠. 우리가 타는 무궁화호 KTX 기차의 폭 역시 영국에서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는 GMT 플러스 9의 그리니치 시간 역시 런던의 기준이 있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의회 시스템도 영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영국은 세계의 패권과는 거리가 먼 여러 강대국 중 하나로 내려왔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끝발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와 역량은 지금도 남아 시티 오브 런던이 뉴욕, 도쿄와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군림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국은 미국을 낳았습니다. 이런 현대 문명, 근현대 문명에 요람에 대한 로망이 안 생긴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영국 음식은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요. 어느 여행기를 보던 영국에 관해서는 다 악평이에요. 프랑스 편에서 음식이 발달한 나라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좋아서 다양하고 좋은 식재료를 길러낼 수 있는가? 또 그런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사용해서 화려한 식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는가? 영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는 좋은 곡물이나 육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야채, 향신료와 지중해 풍부한 해산물과는 거리가 먼 편이에요. 대서양의 영향으로 일조량도 낮고 또 영국에 있는 북해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기에 많이 험했거든요. 그래서 차와 곁들이는 밀가루 간식이나 로스트 비프, 스테이크 같은 육류 요리는 괜찮은 반면 야채나 해산물 요리는 되게 빈약한 편이죠. 또 아주 금욕적인 청교도들이 왕 모가지를 날리고 권력을 잡은 청교도 혁명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 전체에 금욕적인 분위기가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걸 되게 죄악시 여긴 것도 커요. 영국인들을 음식과 거리가 멀게 만들었죠. 음식 이꼴 몸을 움직이는 연료 정도? 다만 차와 곁들이는 디저트만 예외고요. 근데 이건 영국의 토속적인 로컬 음식에 한정된 얘기고요.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영국 제조업이 완전 몰락한 다음에도 런던은 가장 선진적이고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돈과 고급 인력이 런던에 집중되는데 좋은 식당이 없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니죠. 런던은 좋은 레스토랑,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고급스럽게 즐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좋은 여행지입니다. 물론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잘 사는 런던답게 가격이 비싸고요. 이민자들의 음식, 인도 요리 같은 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맛없는 음식과 다르게 영국의 소프트 파워는 세계 최강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는 다툴 정도가 돼요. 특히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대중매체에서요. 근대까지 영국의 문화산업, 미술이나 음악은 변변찮았습니다. 변두리였죠. 프랑스나 대륙에 밀리는 셰익스피어 같은 걸출한 문호들이 나온 문학을 제외하고요. 하지만 현대 영국 문화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별로 유명한 캐릭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 일단은 제일 잘 나가죠. 마블과 DC, 스타워즈, 디즈니. IP 산업으로 봤을 때는 할리우드의 기량이 넘사벽입니다.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도 대단하고요. 옛날부터 건담, 드래곤볼, 나루토, 요새는 진격의 거인. 극장 쪽으로 가면 지브리도 있고요. 게임은 만화보다 더 대단하고요. 포켓몬, 마리오, 젤다, 동물의 숲. 브라질 올림픽 폐회식 때 아베가 슈퍼마리오 코스프레한 거 나타나는 게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을 되게 잘 나타내줍니다. 영국은 미국과 일본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007과 제임스 본드, 셜록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르큘 포아로, 또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뮤지컬 세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죠. 현대 음악으로 보면 더 대단해요. 비틀즈, 레드 제플린, 퀸,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콜드플레이, 아델, 에드시런까지. 이런 상업 대중문화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제반 지식이 없어도 편하고 쉽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K-팝을 찾아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찾아오는 여행객을 보면 그 파급력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걸 훨씬 커다란 규모로 훨씬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 영국의 소프트 파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2012 런던 올림픽입니다. 원래 올림픽의 개회식, 폐회식에서는 그 나라의 이것저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야 이거 봐봐 대단하지? 근데 영국은 좀 달랐어요. 야 너네 이거 다 알지? 끝.
남자들이 영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잉글랜드 지방의 축구 리그 EPL은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이고 규모가 큰 리그입니다. 한국에서도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요. 다른 리그에서 팀 5개 이상 대보라고 하면 축구 매니아 말고는 힘들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거뜬합니다. 런던의 첼시, 토트넘, 아스날, 웨스트햄, 또 북서쪽에서는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와 유나이티드가 고향 수원 정도 거리로 붙어있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벌써 이제 91년생이니까 30이죠.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영국에 갈 수 있을 때면 31, 32. 축구 선수로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직관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축구장에서도 또 현지 팬들이 중계를 즐기는 펍에서도 K리그가 야구에 비해 많이 부실한 한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축구 에너지를 어디서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에 어떤 지역들이 있나 알아볼까요? 잉글랜드는 사실상 연합왕국을 이끌어가는 지역이자 중심으로 잉글랜드의 경제력과 인구는 다른 지역을 모두 합친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아니, 잉글랜드의 런던 단독으로도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보다 많아요. 절대적인 영국 여행의 중심입니다. 특징이라면 다른 나라보다 약한 지역색, 이름도 연합왕국의 맨유 리버풀 더비는 미치지 않았냐 하실 텐데요. 물론 그런 지역 간의 감정은 셉니다. 근데 그런 지역 감정의 상당수는 산업혁명과 그 이후 그 산업이 몰락하면서 나온 갈등이 많아요. 때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판이하지만 잉글랜드 내부에서 런던과 버밍엄,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문화적으로 엄청 다르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런던은 영국 여행의 핵심입니다. 거의 프랑스에서의 파리 이상이죠. 파리와 비견되는 유럽 최강의 도시입니다. 물론 이건 관광 측면에서 그렇고 경제력으로 따지자면 그 누구도 다뤄올 수 없는 유럽의 원탑입니다. 세계로 가도 런던의 비길 도시는 도쿄와 뉴욕밖에 없고요.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 궁전, 의회 정치의 상징인 웨스트민스터 궁전, 런던 아이와 빅벤, 대형박물관, 뮤지컬의 웨스트엔드 등 도시 전체가 랜드마크의 집약체예요. 또 멋쟁이들의 거리, 세빌로나 뉴욕 센트럴파크의 원조인 하이드파크도 빼먹을 수 없고요. 위치도 대륙과 가까운 남동쪽에 있는 관계로 많은 유럽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가까운 도버 해협의 해저 터널을 통해 유럽 대륙과 자동차, 기차로 바로 연결됩니다. 런던이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런던 교외에도 많은 명승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딱 4곳을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북쪽에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스탠포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나가는 대학교. 둘 다 겁나 오래됐어요. 옥스퍼드는 1096년, 케임브리지는 1209년 개교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일단 뉴턴과 다윈이 케임브리지 출신이고요. 대처와 스티븐 호킹, 반지의 제왕의 톨킨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오래된 학교 도시로서의 분위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해리포터 식당으로도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캔터베리. 런던 동쪽에 있는 작은 동네로 영국 종교의 중심지예요. 캔터버리 대주교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최고의 성직자입니다. 세 번째는 잉글랜드에 절경하면 항상 나오는 하얀 절벽, 세븐 시스터즈. 여기는 런던의 남쪽이고요. 마지막 솔즈베리와 스톤헨지는 서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잉글랜드 북서부 노스웨스트에는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와 리버풀은 300년 전 세계를 바꿔놓은 영국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런던을 능가할 만큼 발전되고 북적거린 도시였지만 그 이후 영국이 제조업이나 세계 패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면서 같이 쇠퇴했습니다. 혹시 OCN에서 방영했던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네요. 원래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건데 원작의 배경이 70년대 맨체스터예요. 되게 암울하게 나오죠. 지금은 그런 암흑기에서는 조금 벗어나 도시 재생산업을 통해 칙칙한 티를 좀 벗었습니다. 다만 이 산업혁명을 거치며 확 성장한 도시라 런던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랜드마크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심지답게 특히 노동자들의 스포츠, 축구에 열정적인 동네고요. 프리미어리그 빅6 중 3곳이 이 노스웨스트 지역에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 여기에 빅6는 아니지만 리버풀의 라이벌 클럽인 에버튼도 있고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밴드는 리버풀의 비틀즈와 맨체스터의 오아시스. 도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축구, 음악입니다. 이 외에도 잉글랜드에는 도시가 많습니다.
잉글랜드 공업의 중심지인 노스웨스트와 런던 사이에 있는 버밍엄도 있고요. 특히 축구 팬들은 이런 영국 도시에도 익숙하실 거예요. 위고 노리치의 노리치 아니면은 동화를 쓴 레스터. 근데 대부분 그 축구 클럽의 유명세에 비해 작은 도시들이고 런던 및 교외 여행에서 그런 작은 도시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에서 많이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남자가 입는 치마, 킬트와 스카치 위스키가 인상적인 동네죠. 지역으로 따지면 웬만한 유럽 동네보다는 인지도가 높을 거예요. 약 500만에 달하는 인구는 평지인 잉글랜드 근처 남쪽이나 아니면 동쪽 해안가에 주로 분포하며 가장 큰 도시는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입니다. 또 북쪽 산동네 이런 요소에서 나오는 낙후되었다는 이미지랑 다르게 1인당 GDP 44,000달러 정도로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학문, 금융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중심이거든요. 하지만 런던과 잉글랜드와 거리가 멀어서 정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면은 가기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뭐 그런 연유인지 스코틀랜드 가는 사람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여유롭게 멋들어진 자연을 트레킹하고 자동차로 돌아다니고 도시는 느긋하게 구경하고 이러면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처럼 나무가 빽빽한 산이 아닌 풀밭으로 이루어진 언덕과 산 이런 특이한 식생과 조그만 고성들이 이색적이고 낯선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보다 더 낯선 웨일스. 역시 산지가 많고 도시들은 해안가를 따라 분포합니다. 남쪽에 카디프와 스완지. 스코틀랜드보다 웨일스는 더 존재감이 낮아요. 잉글랜드에 오랫동안 같이 합쳐졌었거든요. 여행 측면에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독립 당시 친양주의자 프로테스탄트 구역이 따로 떨어져 생겼습니다. 수도는 벨파스트고요. 여행지로서는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일랜드와 오랫동안 분쟁이 일어나 안전하지 못한 편이었고 또 그걸 감안할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많은 유적이 있냐? 잘 사냐?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일랜드 느낌을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은 찐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훨씬 선호하는 편이죠. 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의 관광대국은 이렇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대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 일단 독일도 남아있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이런 소국도 남아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트립곰판이었습니다.